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웨비나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귀한 시간 내어주셨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세 전철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센트오에스 지원 종료, 그리고 이것의 의미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세션 슬라이드를 잠시만요. 혹시 제 스크린 보이시나요? 혹시 이쪽에 보이는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센트오에스 지원 종료와 이것의 의미와 대안에 대해서 금요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의사항이 세션 진행 중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채팅 그 창과 그 질문창이 있는데 질문창에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젠다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현상화 공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리눅스 배포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요 배포판의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 관련한 수세의 솔루션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세의 특별한 기술 지원 서비스, 그리고 수세에서 제공하는 솔루션, IT 관리를 위한 솔루션 설명으로 아젠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의 반응입니다. 작년 12월경에 센트오에스가 지원 종료됐다라는 뉴스가 발표되면서 많은 미디어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요즘에 미디어가 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레드햇이 센트오에스를 죽였나라고 하시면 레드햇이 센트오에스를 죽인 것은 아닙니다. 2022년부터 센트오에스는 더 이상 이제 레드햇의 동일한 배포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죽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된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2021년까지는 가장 상단에 페도라 업스트림이 있고요. 그것을 이제 안정화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배포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만든 커뮤니티 배포판인 센트오에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가장 상단에 페도라 업스트림 배포판이 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센트오에스 스트림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롤링 릴리즈 형태로 해서 특별한 버저닝이 없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배포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변화로 인한 센트오에스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결과를 설명드리면요. 먼저 이 센트오에스 롤링 릴리즈로 인해서 어플리케이션 벤더들이 더 이상 그 센트오에스 스트림 기반으로 해서 서티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하실 수 있는 안정적인 서티 받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요. 또 안정적인 코드 보장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센트오에스 스트림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버저닝이 없이 하나의 그 배포판에서 그 안에 패키지들이 계속 버전이 쭉 업그레이드 되는 거여서 이 설치된 배포판을 어떻게 일관되게 버전 관리를 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거고요. 또 비슷한 사항으로 이 롤링 릴리즈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고민을 더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CentOS EOL 이슈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앞서 이제 리눅스 배포판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다양한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부터 해서 아파치, 쿠버네티스, 톰캣, 다양한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조합해서 배포하는 그 단위를 배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포판 단위에는 이 배포판을 운영하는 커뮤니티나 기업이나 또는 능력자인 개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들에 의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선택할지, 또 어플리케이션들을 선택했으면 어떤 버전을 선택할지, 또 어떠한 라이프 사이클들을 가져갈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서 배포판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배포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배포판 간의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entOS와 레드햇 배포판의 관계를 설명드리면요. 먼저 CentOS 7 버전의 기준을 설명드리면 종전의 배포판 관계는 가장 상단에 페도라 업스트림 버전이 있었고요. 그것을 이제 안정화한 렐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렐 7.0, 7.1 이렇게 마이너 버전이 쭉 나가고요. 또 이 렐 버전의 소스 코드를 그대로 패키징해서 커뮤니티에서 패키징해서 CentOS 7.0, 7.1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CentOS 8.0대 버전부터 해서는 페도라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CentOS 스트림이 만들어지고요. CentOS 스트림에서 이제 렐 버전이 이제 8.2, 8.3, 8.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CentOS 버전 같은 경우에는 8.2, 8.3까지만 나오고 8.4 버전부터는 이제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렐과 대응되는 이 수세의 배포판 간의 그 커뮤니티와 엔터프라이즈 배포판 간의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세는 일단 먼저 현재까지의 그 빌드 방식과 올해 6월, 7월경에 나올 오픈수세 립 15.3부터의 빌드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현재까지는 가장 상단에 이제 텀블리드라는 오픈수세 텀블리드라는 배포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롤링 릴리즈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업데이트, 가장 최신 패치들이 여기에 먼저 가장 적용되는 어떤 가장 최신 기능들이 적용되기도 하면서 가장 실험적인 배포판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텀블리드가 있고 여기서 일정 부분에서 코드를 프리즈하고 이것들을 안정화하고 QA를 해서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 엔터프라이즈 배포판이 빌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소스 코드 패키지를 이용해서 오픈수세 립도 빌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 CentOS와 같은 어떤 엔터프라이즈 패키지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오픈수세 립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까지의 빌드 방식이었고요. 이제 올해 6월, 7월경에 나올 오픈수세 립 15.3 버전부터의 빌드 방식은 이제 가장 상단 텀블리드는 똑같고요. 이것을 일정한 때에 코드를 프리즈해서 이 패키지를 이 소스 코드들을 안정화하고 QA해서 빌드하면 이제 또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 엔터프라이즈 배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화된 점은 오픈수세 립은 이 소스 코드를 다시 리빌드하는 것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로 빌드된 그 패키지 바이너리 패키지 자체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오픈수세 립은 어떠한 차이가 있냐라 하면 엔터프라이즈 바이너리 패키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여기에 이제 OS 브랜딩과 어떤 제품 설정 변경만 조금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가장 하단에 약간 점 같은 부분을 표현된 그 부분이 어떤 오픈소스 립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엔터프라이즈 버전과 가까운 커뮤니티 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CentOS 대안으로 알마 리눅스나 라키 리눅스 등이 나오지만 이것들도 소스 코드를 다시 리빌드하는 그런 형식인데
그것과 다른 이렇게 바이너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오픈소스의 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세 솔루션을 현재 CentOS EOL 이슈 관련해서 수세 솔루션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세 솔루션은 먼저 오픈수세 립을 사용하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오픈수세 립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엔터프라이즈 소스 코드를 커뮤니티에서 리패키징한 OS 배포판입니다. 그래서 CentOS와 같은 점은 엔터프라이즈 소스 코드를 사용한다는 점이고요. 다른 점은 이제 수세에서 적극적으로 오픈하고 발전시킨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수세 립 사용 중에 간단한 커맨드로 슬래스로 전환이 가능하신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개발 시에는 오픈수세 립을 사용하시고 프로덕션 전환을 하실 때 이때 간단한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프로덕션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나올 15.3 버전부터는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의 바이너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안정적이고 무료 OS가 필요하시다면 이제 수세에서 제안드리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오픈수세 립과 함께 마이그레이션을 제안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작업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작업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TCO 관점에서 물론 이제 렐을 사용하신다면 TCO 관점에서 이득이 있고 또 이 CentOS EOL 운영 이슈를 해결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에 대한 그 휴먼 리소스가 충분히 고려가 된다면 그러면 IT 기획자와 운영자 모두 해피한 그런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entOS는 현재 CentOS 6 버전은 이미 EOL 된 상태고요. CentOS 7 버전은 2024년 7월에 EOL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CentOS 8 버전은 2021년 12월에 EOL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CentOS 6 버전을 지금 사용하신 분들은 어쨌든 7이나 8 또는 다른 배포판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 또 7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8로 CentOS 8로 또는 다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것을 고려하실 텐데 조금 더 리소스를 투입하셔서 이번 기회에 오픈소스 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수세에서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수세에서 고민하고 준비한 것들이 있고 또 수세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술 지원, 특별한 기술 지원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이 필요합니다. CentOS를 사용하시다가 이제 수세 리눅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같은 리눅스지만 아무래도 다른 배포판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서 엔지니어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호환성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이전 시스템에서 신규 시스템에서 잘 되는지 마이그레이션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요. 하드웨어 호환성 체크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재설치하는 방안도 수립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동화해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수립하시고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시스템 복구 방안도 수립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엔지니어 기술 트랜스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리눅스 공통 기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트랜스퍼가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그 대부분의 OS는 그 GNU 리눅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NU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GCC 컴파일러부터 해서 glibc 라이브러리, 그리고 코어 유틸, lscd 같은 코어 유틸, 그리고 오크, 타르, 파인드 등 여러분들이 커맨드 라인에서 주로 사용하시고 트래블 슈팅 하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모든 커맨드들이 다 리눅스 공통, 대부분의 배포판의 공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리눅스 배포판을 결정짓는 특징 중 하나가 이제 패키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큰 특징 중 하나가 패키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CentOS와
슬래스는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는 제가 슬래스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슬래스는 이제 RPM 패키징 방식을 공통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RPM 패키징, RPM 커맨드를 이용하셔서 뭐 패키지가 설치된 위치를 찾으신다든지 또는 최초 설치된 이후 변조된 부분들을 찾으신다든지 등 또는 어떤 로그 히스토리를 확인하신다든지 등의 어떤 그런 커맨드들은 공통으로 다 같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포판의 어떤 결정을 하는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구분 짓는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패키지 관리 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CentOS에서는 이제 염과 지금은 이제 DNF로 이제 옮겨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세에서는 지퍼라는 툴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커맨드는 다르지만 염과 비슷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치읓을 제공을 해서 이제 기능을 알고 계시면 그 기능을 필요한 기능을 치읓에서 찾아서 이렇게 빠르게 습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세의 유니크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야스트라는 툴이 있습니다. Yet Another Setup Tool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OS 통합 관리 툴입니다. 그래서 이제 뿌띠와 같은 터미널 화면을 통해서 로그인 하셔서 이제 파란색 앵컬스 모드의 그 가짜 그래피컬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사실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파란 화면이 그 야스트 화면인데요. 터미널 창에 들어간 다음에 터미널 창에서 야스트를 연 화면인데요. 이것을 통해 사실 수 있는 것은 OS 커널 설정, 또 파티션, 파일 시스템 만들기, 파티션 나누기, 뭐 LVM, BTRFS 다 할 수 있고요. 뭐 소프트웨어 레이드 다 할 수 있고요. 패키지 설치, 레포지토리 관리, 주요 어플리케이션 설치, 설정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비 언어로 되어 있고 모듈화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메뉴 우측에 보이는 메뉴 하나하나가 루비 모듈화가 되어 있어서 수세 개발자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야스트 모듈을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기능을 야스트를 통해서 같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리눅스에 익숙하신 엔지니어는 이 야스트의 메뉴를 찾아가시면서 금방 서버 관리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스트가 어떤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를 파싱해서 이용하는 하는 그런 방식이어서 커맨드로 하셔도 되고 설정 파일을 직접 하셔도 되고 야스트를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어플리케이션 호환성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직접 개발하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세에서 제공하는 개발 툴들을 가지고 언어 관련된 개발 툴들을 가지고 리빌드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CentOS에서 사용하시던 그런 OS에서 제공하는 패키지들은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에서도 다양한 소프트웨어 군별로 패키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레드햇의 에펠과 같이 수세도 패키지 허브라는 레포지토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커뮤니티에서 패키징을 해서 제공을 하고 슬래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래스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하지만 이제 기술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픈소스 코드를 직접 컴파일링 하시는 것보다 이미 이렇게 패키징 되어 있는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것을 바로 사용하시는 것이 이제 편의상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OS 배포판에 포함되지 않은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SAP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세에서 인증된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인증이 없어도 어플리케이션 벤더 자체에서 이제 OS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를 직접 컴파일해서 사용하셨다면 수세에서도 슬래스에서도 직접 컴파일 가능하십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시스템에서 덤프, 신규 시스템의 로드 확인을 하시고 이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드라이버들을 호환성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 카피 툴들을 이용하셔서 백업하신 후에 신규 시스템에 리스토어하는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호환성 체크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세에서 인증 yes certification이라고 해서 인증된 하드웨어 목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없다 하더라도 CPU 아키텍처에 따라 수세가 지원하는 CPU 아키텍처는 기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설치를 해보시고 부트로그에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주요 디바이스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프라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재설치할 때 어떻게 자동화해서 재설치하냐에 대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OS 설치 같은 경우에는 PXE 부트를 이용하셔서 자동 부팅과 동시에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토야스트라는 걸 제공합니다. 이것은 CentOS의 그 킥스타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를 하면서 이제 unattended 모드로 유저 개입 없이 뭐 파티션이나 파일 시스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을 정의해서 자동으로 설치가 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설치 관련해서는 이제 퍼펫과 같은 솔트라는 툴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을 만들고 이 프로파일을 호스트마다 적용함으로 자동화 설치를 할 수 있고요. 또 머시너리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오픈소스 툴인데 리눅스의 시스템 설정과 어플리케이션을 스캔하고 프로파일을 만드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조합하셔서 이제 CentOS를 스캔하고 솔트를 통해서 슬래시에 이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100% 이런 식으로 다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솔트를 처음부터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게 훨씬 용이하실 것입니다. 또한 비상시를 대비해서 복구 방안을 수립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서드파티 복구 시스템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오픈소스 툴인 리얼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의 어떤 복구 시스템이 없으시다면 기존의 시스템을 재설치하고 데이터를 리스토어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하여 이제 작업 수행 절차를 설명드리면 이것은 이제 하나의 예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상 선정하시고 어떤 시스템들을 마이그레이션 하시지 대상을 선정하시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사전 준비 작업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수립하십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이제 서버 군 분류를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각 팀별로 세부적으로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수행 및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세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세의 서비스 이름은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 익스펜디드 서포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는 사용자들이 이제 CentOS나 렐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것에 대한 기술 지원은 수세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면 이제 마이그레이션은 이제 중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로젝트 중간에 서브스크립션이 종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연장을 하면 1년을 다 또 하게 될 거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연장을 하지 1년 이전에 마이그레이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낭비가 되고 그렇다고 연장을 하지 않자니 기술 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에서 이 기간 동안 레드햇과 CentOS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업데이트된 패키지들을 수세에서 소스 코드를 다시 패키징해서 제공도 하고 핫픽스도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한 이점으로는 렐과 수세에 대한 어떤 단일 컨택트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간소화하실 수가 있고요. 믿을 수 있는 수세 기술 지원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적화된 비용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순한 계약으로 인하여. 또한 이 익스펜디드 서포트뿐만이 아니라 수세에서는 이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그 수세 국내 그 레드햇도 기술력이 있는 레드햇과 수세 동시에 기술력이 있는 유수 파트너사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파트너사들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또 수세 코리아에서도 이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가 크고 그럴 때에는 수세 컨설팅 서비스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 자체가 단순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리고 중장기 프로젝트이지만 익스펜디드 서포트를 통해서 레드햇도 보호하시고 또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그 딜리버리에 대한 컨선도 수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과 같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기관인 미 우정국 사례인데요. 렐의 어떤 계약 갱신 기간이 다가왔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때부터 수세를 검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하신 후에 도입을 하셨고 이제 5년 계약 전반에 걸친 상당한 비용 절감을 가져오셨고요. 또 이 회사는 오픈시프트 앤서브도 사용 중이셨는데 수세에서 제공하는 이제 쿠버네티스 솔루션인 렌처도 같이 고려 중이십니다.
또한 미 정부 산하 에너지 기업의 사례인데요. 이곳 또한 이제 갱신 기간이 다가왔고 또 비용적인 이슈, 또 운영의 어떤 편리성 등에 대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제 수세를 선택을 하셨고 비용 절감, 또 편리성 확대 등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수세 매니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중간이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인프라 환경에서 여러 개의 그 OS 배포판을 함께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세 매니저는 이러한 여러 OS 배포판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쉬운 리눅스 배포가 가능하고요. 수세 제품 이외에 렐, 센토스, 우분투, 데비안, 오라클 리눅스 등 다양한 배포판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OS 설정 관리는 이제 솔트 에이전트 또는 솔트 에이전트 리스 모드를 통해서 OS 설정 관리를 하고요. 또 각 OS들의 패치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CVE라고 해서 Common Vulnerability Exposure 별로 어떤 특정한 뭐 어떤 보안 이슈가 있다면 그거별로 검색을 해서 그 CVE를 패치하지 않은 서버들도 찾아서 패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모니터링이 되고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환경 모두에서 OS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세 매니저를 통해서 인프라 복잡성을 줄이고 이름으로 인해서 IT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 비용, 휴먼 에러도 감소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보안 정책과 외부 규정 및 컴플라이언스들을 충족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안정적인 무료 OS가 필요하다면 오픈수세 립을 사용하시고요. 크리티컬한 시스템의 기술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오픈수세 립 플러스 슬래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중에 렐, 센토스 기술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수세 익스펜디드 서포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 리눅스 배포판을 관리하셔야 된다면 수세 매니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30분 되었는데 제가 질문만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분이 이미 종료가 되어서 일단 오늘의 공식 세션은 여기까지로 마치고 제가 이 질문 질의응답은 번외로 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세 먼저 질문 한 가지를 읽어드리면 수세를 사용할 경우 개발사에 지원하는 서브스크립션이 있을까요? 예, 수세는 개발사의 만약에 이제 그 수세의 어떤 OS와 인증을 위해서 ISV로 OS와 인증을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수세의 리눅스를 사용하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때는 수세의 소프트웨어 파트너로서 수세 서브스크립션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때는 이제 파트너 서브스크립션으로 해서 무료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자체 솔루션 개발이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그런 것을 위한 자체 개발 서브스크립션은 없고요. 하지만 이제 오픈수세 립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수세 립이 소스 코드가 동일하고 또 15.3 버전부터는 이제 바이너리까지도 동일하기 때문에 오픈수세 립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세도 오피셜하게 어떤 개발 용도로 쓰실 때는 오픈수세 립을 쓰시고 프로덕션으로 갈 때는 이것을 액티베이션 하셔서 슬래스를 쓰셔라. 이렇게 저희 수세에서도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수세로 마이그레이션 시 어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이 중요한데요. 혹시 호환성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호환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뭐 센토스에서 되고 수세에서 되고 이것을 동시에 이렇게 비교해 놓는 이런 것들은 없고 하지만 그 대신 수세에서 서티한 그런 소프트웨어들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준비를 하신다면 만약 수세를 컨택하신다면 수세에서 그 마이그레이션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들을 보고 호환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예, 발표를 추후 볼 수 있는 링크 또는 PDF 발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 발표를 추후 볼 수 있는 링크 또는 PDF 발표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더 추가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금일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좀 시작하는데 좀 지연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